안녕하세요. 국어영역 강사 조원우입니다. 네, 2016학년도 9월 모평 B형 42번에 출제된 작자미상 창성가미록 해설 강의 시작할게요. 자, 코멘트하고 가겠습니다. 자, 인물 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관계 파악 초반부에 좀 단단하게 해주셔야 되는 지문이죠. 심지어 그 관계 파악이 다른 소설에 비해서 조금 더 까다로울 수 있는 가정 소설입니다. 자, 그래서 앞부분 관계가 파악이 안 되면 뒤에 나오는 상황 자체가 무슨 왜 이러고 있는 건지 알 수가 없는 성격이 될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두 번째, 앞부분이 잡혀야 뒤의 내용이 수월하게 가속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부분 관계가 잡혀야 뒤에 왜 이러는 건지 상황 파악이 이루어지니까 유념해서 읽어주셔야 되고요. 역시 말하기 방식 문제도 지금 출제가 돼 있죠. 그래서 발화 내용 역시 중요하겠습니다. 난이도에 대해서 4번에서 얘기할 건데, 일단 읽기가 있고 풀기가 있어요. 그래서 지문 자체의 관계를 잡는 읽기의 난도는 다른 소설보다는 조금 더 좀 복잡했던 지문이 아니냐. 근데 풀기 자체, 그러니까 문제 자체, 선지 자체는 읽기가 제대로 되기만 했다면 좀 평이한 난도였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 문제 틀리신 분이 있다면 아마 요 작품, 요 지문의 그 인물 관계들, 그리고 관계들을 못 잡으니까 태도가 안 잡히겠죠? 그런 부분에 아마 하자가 있지 않았을까. 자, 바로 지문으로 들어가 볼게요. 자, 그 이전에 뭐가 갑자기 그 이전이야, 그쵸? 아무런 사건도 우리는 알고 있지 못하는데. 자, 지인공 사람인가 보다. 병부에서 벼슬을 살던 때였다. 자, 엄숭의 가자는 이제 양자 생각하시면 되고요. 조문화가 있고, 진소저가 아름답다는 말을 듣고 지 자식을 위해 진공에게 혼인을 청한 적이 있었다. 혼인을 청했다는 얘기죠. 자, 벌써 이 세 줄 안에 관계들이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진공이 있고요. 지금 진소저라는 딸이 있고 아름답나봐. 그 다음에 엄숭의 가자 조문화. 가자니까 지금 성이 다르겠죠? 그래서 지 자식이 또 따로 있는데, 지 자식을 위해 진공에게 혼인을 청한 적이 있었다. 자, 그때 진공이 엄한 말로 거절하자 싫다 라고. 조문화는 매우 노하여 엄숭에게 사주에 공을, 그러니까 양아빠죠. 엄숭에게 사주에 공을 노안부 제독으로 내쫓게 했다. 자, 아무튼 내쫓았다라는 상황입니다. 그 무렵에 다시 양석을 시키는 사람인가봐. 진공이 사사로이 태원에 돈 30만 냥 훔쳤다라고 무고하게 했다. 무고했다는 모함입니다. 그러니까 결혼하자고 했다가 지금 거절당하니까 이제 쪼잔하게 안갚음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리고 금이옥에 가둔 뒤 온갖 방법으로 죄를 조작하게 했다. 조문화는 오부인과 진소저가 생각은 할 수 있겠죠. 그 모녀 관계겠죠. 옛집으로 올라왔다는 말을 듣고는 부인의 종형은 사촌형입니다. 오낭중이라는 자를 불러놓고 말했다. 자, 그러니까 조문화가 오낭중에게 뭔가를 지시하는 거겠지. 자, 그래서 이 부분은 조문화가 오낭중에게 하고 있는 발화입니다. 진영수는 죽어 마땅한 죄를 지었지. 진영수가 누굴까요? 아마 지금 맥락상 내용 흐름상 보니까 잡아 가둔 진공이 진영수겠죠. 죽어 마땅한 죄를 지었지. 그렇지만 내가 진실로 한 번 입을 연다면 좋게 목숨을 구할 수 있을 것이니라. 내가 살릴 수 있다. 나한테 달렸다. 지난날에 형수가 나를 지나치게 무시하여 혼인을 박절하게 거절한 적이 있었다. 이 형수가 여러분, 근데 그 형의 와이프를 형수라 하잖아요. 이거랑 꼬일 수 있어. 근데 이 형수가 이 진형수입니다. 그리고 혼인을 박절하게 거절한 적이 있었다는 건 우리 윗부분의 내용에서도 확인할 수 있고요. 이제 와서 내가 그 원한에 묻어둔 채로 덕을 베풀어 주지는 못하겠다. 난 아직도 열받아. 들으니 그대는 형수와 인척이 된다 하더군. 사촌?
만일 형수가 살아서 옥문을 나서게 하고 싶다면, 살리고 싶다면 시험 삼아 나를 위해 형수의 딸에게 내가 한 말을 전해줘 보거라. 형수의 딸이 바로 누구겠어요? 진소저겠죠? 내가 한 말을 전해줘 보거라. 그녀가 만약 효녀라면 스스로 거취할 방도를 빛이 깨우치게 될 것이니라. 만약에 효녀라면 그러니까 맥락상 뭐야? 자기가 싫어도 우리 가문에 시집을 와야 할 것이다. 그런 얘기죠. 오낭중, 아까 이 사람이요. 오낭중은 본시 권세를 두려워하여 예예 하고 대답만 할 줄 아는 위인이었다. 권세를 두려워하여 대답만 할 줄 아는 위인이었다. 자, 여기 인물 성격의 직접 제시고요. 뭐 그리 좋은 캐릭터는 아니라는 거 알 수 있겠죠. 그는 공손하게 손을 모은 채 명을 받은 뒤 오부인이 찾아가 조문화가 한 말을 그대로 전했다. 그래서 오부인은 크게 노했다. 조가 도적놈 조문화 새끼가 감히 우리 딸에게 욕을 보이려 한다고. 우리 딸은 역시 진소저겠죠. 그래서 진소저가 분연히 고했다. 옛날 효녀 중에는 스스로 관비가 되기를 청하여 지 아비의 죽음을 면하게 한 자가 있었으며 또한 자신을 팔아 제 부모의 장사를 치르게 한 자도 있었습니다. 이런 얘기를 왜 하는 거야 또? 그러니까 자신을 팔겠다. 그래서 내가 살리겠다. 소녀의 신체 발부는 모두 부모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참고로 여기에 해당한 자성어는 신체 발부 수지 부모라고 합니다. 아무튼 이제 부친께서 중절을 받을 형편에 놓이신 마당에 자식된 자로서 어느 겨를에 일신의 욕과 불욕을 논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희생할게요. 부모를 위해 하는 거죠. 오부인은 평소 소조의 빙옥 상설 같은 지조를 잘 알고 있었다. 빙옥, 이제 얼음, 옥이죠. 상설, 서리, 그리고 눈, 아무튼 깨끗한 지조를 잘 알고 있었다. 따라서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라 말도 하지 못한 채 한동안 눈물만 흘리다가 마침내 탄성을 발했다. 슬프다. 네가 그런 결정을 하다니. 총계장에서 학을 읊은 시가 좋기 너의 성안이 되고 말겠구나. 내가 어찌 네 마음을 의심할 리 있겠느냐. 그러나 딸을 죽여서 그 아비를 구한다면 산 사람의 마음이 오죽하겠냐. 옛사람이 이르기를 황금을 걸어놓고 도박을 벌이면 그 지혜가 더욱 어두워진다 했지. 뭐 옛사람의 말도 인용하고 있고요. 황금을 걸어놓고 도박을 벌이면 지혜가 더욱 어두워진다고 했지. 무슨 말일까? 뭔가 이제 돈이 걸리면 뭔가 이제 조건과 뭐 이런 것들이 걸리면 사람의 그 안목 그리고 지혜, 이성이 어두워진다 라고 하는 거지. 지금 내 마음은 황금을 건 것에 비할 바가 아니로구나. 지금 아무튼 이성적으로 판단을 못하겠으니까 네 스스로 잘 생각해서 현명하게 처신하거라. 자,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당연히 말했던 대로, 결심했던 대로 희생을 하겠죠. 자, 아무튼 너의 결정을 따를게 라고 한 엄마의 대사인 거죠. 진소조는 추호도 망설이는 기색 없이 친히 오낭중을 향해 혼인을 허락했다. 자, 혼인을 허락. 희생합니다. 오낭중은 몹시 기뻐하며 조문화에게 돌아가. 이건 따까리예요. 돌아가 그녀의 말을 전했다. 조문화는 미칠 듯이 기뻐하더니 그럴 줄 알았다고. 그 이튿날 다시 엄숭을 사주해. 엄숭이 그 조문화의 가부네요. 아빠. 진공의 옥사를 천자에게 아뢰게 했다. 이윽고 천자는 진공의 사형을 감하는 대신 온남으로 귀향을 보내게 했다. 죽을 위기였나봐요. 그래서 이야기하니까 온남으로 귀향 보내게 손을 써줬다. 마치 선심 쓰듯이. 중략. 마침내 진공은 중략 이후니까 바로 다시 잡아줄게요. 오부인과 함께 길을 떠났다. 그 뒤 진소전은 침실로 돌아가 자리 누운 채 밤낮 없이 엉엉 울고 있었다. 자, 이런 상황이고요. 그때 조문화의 가인들이 속속 찾아와 진소저에게 혼인을 재촉했다. 그러네. 중략으로 뛰어넘었는데 아직 혼인을 하지는 않은 상황. 그러면 이 부분은 혼인 직전인가 보다. 그쵸? 진소저는 유모로 하여금 말을 전하게 했다. 방금 부모님의 작별을 쓰므로 정해가 망극하기 그지없습니다. 나 방금 어머니 아버지랑 헤어져서 나 지금 너무 슬퍼. 감정이. 앞으로 수십 일 정도를 보내면서 마음을 조금 진정시킨 연후에 성리하면 좋을 듯합니다. 너 너무 긴 거 아니야? 아무튼 수십 일 정도 보내면서 저 좀 진정 좀 하고 그 다음 결혼할게요. 조문화의 가인이 돌아가 진소저의 말을 전했다. 그러나 조문화의 아들은
끝까지 지금 이름은 안 나오는데 다급하게 서둘러 맞이 않았다. 아니야, 나 아빠 나 결혼할 거야. 진소저 이쁘단 말이야라고 다급하게 서둘러 맞이 않았다. 조문화가 말했다. 자, 인정상 본디 그럴 것이니 그 말대로 따르도록 하거라. 무슨 말이야? 그래, 네 뜻대로 빨리 결혼하자 이게 아니라 인정상 인지상정이라 그러죠. 부모랑 지금 헤어지고 아마 지금 슬플 것이니까 그 여자의 말을 좀 따라줘라. 또한 저 아이는 이미 주머니 속에 든 물건이나 다름이 없게 되었다. 아이고 표현 보소. 그러니까 어차피 그게 우리 거다 이제. 서두르지 않는다고 달아날 곳이 있겠느냐. 서두를 필요가 없다. 4, 5일 뒤 조문하는 11호 하여금 진소저를 찾아가 살펴보게 했다. 진소저는 머리를 풀어 얼굴을 가린 채 이불을 덮고 신음하고 있다가 희미한 목소리로 유모를 불러놓고 이랬다. 이 왜 희미한 목소리로 그런지 알겠죠? 지금 연기하고 있습니다. 자, 슬픔으로 심란하던 차에 다시 감기에 걸리고 말았네. 이제는 마음도 추스르고 병도 조잡하여 속이 쾌차한 후에 나 좀 나으면 부모님을 살려주신 큰 은혜를 보답하려 하네. 그런데 지금 바깥 사람들이 자주 왔다 갔다 하니 내 마음이 편하질 않구려. 나 지금 좀 불편하다. 좀 혼자 좀 있게 좀 해줘. 지금 일부러 의도하고 있죠. 그 사람이 돌아가 진소저의 말을 조문에 그대로 전했다. 몹시 기뻐했다. 자, 진실로 뛰어난 효녀다. 은혜를 갚을 줄 아는 사람이로구나. 이제 그 뜻에 순종하여 화를 돋구게 하지 마라. 완전한 신뢰죠. 앞으로도 모름지기 매일 문 밖에서 동정을 살피되 집안에는 다시 함부로 들어가지 말아라. 다시 12여일이 지난 뒤 진소저는 공의 행차가 이미 멀리까지 갔으리라 짐작하고, 공은 진공입니다. 진공은 아빠예요. 자, 그래서 진소저는 유모 및 시녀 운섬 등과 함께 야밤에 간단하게 행장을 꾸렸다. 그리고 모두 남장을 한 뒤 나귀 한 피를 끌고 회남을 향해 떠나갔다. 도망입니다. 그 이튿날에도 조문화의 가인이 소호저를 찾아갔더니 빈집만 황량할 뿐 다시는 인적을 찾아볼 수가 없었다. 당했어요. 그 사람은 몹시 놀랍고 많이 놀랬겠죠.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자, 의아하여 마을 사람들에게 물어보았다. 저 집 소저가 어디로 갔습니까? 마을 사람들은 쌀쌀하게 대답했다. 소저고 대저고 나는 모릅니다. 이거 내신이었으면 아마 여기서 언어 유희 물고 뜯고 막 했겠죠? 자, 아무튼 소저고 대저고 난 모릅니다. 몰라, 내가 어떻게 알아? 그 사람은 무한만 당하고 돌아가 조문화에게 고했다. 뒷내용은 안 봐도 비디오네요, 그렇죠? 조문화 이제 또 길길이 날뛰겠죠? 자,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요 정도까지 관계들이 좀 명확하게 읽혔다면 선지들은 아마 쉽게 보일 겁니다. 본인이 1차 풀이하고 2차 풀이 하실 때랑 지금 선지의 내용이 보이는 게 좀 다르다면 아마 아까 말했듯이 독해 자체와 관계 파악 자체가 안 됐었던 게 문제 상황일 수 있어요. 자, 1번부터 적절하지 않은 거고요. 자, 진소저가 부모님과 이별한 뒤 집안에 머문 건 혼인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것이었다. 어느 부분이냐면 부모와 이별한 뒤쪽이죠. 자, 그래서 그 집안에 머물고 있는 건 혼인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것이었다. 자, 이 부분 좀 여기 나와 있는 서술 안에서 좀 잡아볼게요. 진소저는 추호도 망설이는 기색이 없이 오낭중을 향해 혼인을 허락했습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마침내 중략 이후에 진공은 오부인과 길을 떠났습니다. 자, 그러면 결정은 언제 이루어졌어? 여기 이미 결정은 끝난 상태였다. 나중에 이제 계략이 있든 없든 간에 답은 1번. 나머지 확인할게요. 조문화의 아들은 진소저와의 혼이 늦어지는 것에 조급해하며 혼인을 서두르고 싶어했다. 요 부분 그랬죠? 조문화의 아들은 더 다급하게 서둘러 맞이 않았다. 확인됐습니다. 자, 조문화는 진소저의 부모가 떠났다고 하여 아들과 진소저의 혼사가 무산될 것이라고는 여기지 않았다. 그러니까 지금 아들을 우리 물건이나 다름이 없다 라고 한 부분 확인할 수 있고요. 운섬은 진소저와 함께 밤중에 행장을 꾸려 떠났다. 기억 안 날 겁니다. 운섬이란 애가 있었나? 그러면 행장을 차려 떠난 부분을 찾아가시면 되죠. 어느 부분이냐면 여기 있네요. 운섬 있고 유모랑 진소저가 간단하게 행장 꾸리고 떠나갔다. 자, 오케이.
확인됐고, 마을 사람은 진소저 행방에 대해 조문화의 가인이 원하는 답을 주지 않았다. 확인해 보시면 무한만 당하고 돌아가 조문화에게 고했다 했으니까 원하는 답을 얻지 못했습니다. 확인. 자, 다음 103번 들어가 볼게요. 자, 적절한 거 말하기 방식, 발화 방식입니다. A 부분, 이 부분 뭡니까? 조문화가 오낭중에게 내가 살려줄 수 있는데 만약에 살리고 싶으면 이 말을 전해서 효녀라면 아마 현명하게 결정할 것이다 라고 반협박 같은 설득을 하고 있는 부분이죠. B는 너의 결정이 참 효심이 지극하지만 너무 슬프구나 라고 이야기하는 엄마의 바랍니다. 자, 그러면 1번부터 바로 들어가 볼게요. A는 청자와의 동등한 관계를 전제로, 아니죠. 지금 거의 뭐 하수인에게 이야기하는 구조인 거죠. B는 청자와의 상하 관계를 이용하여, 자, B 청자와의 상하 관계가 있었나요? 뭐 부모 자식 간의 관계긴 한데 그걸 이용하여 자신의 목적, 지금 엄마의 목적은 없습니다. 그냥 감정을 드러내고 있을 뿐 한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2번, A는 지난 일이 들어 청자에 대한 원한을 드러내고, 그러면은 오낭중에 대한 원한이 드러나야 되잖아요. 아닙니다. 지금 오낭중은 심부름꾼이에요. B는 이전에 쓰인 글을 떠올려 청자에 대한 원망, 이전에 쓰인 글을 떠올리긴 했는데 청자에 대한 원망을, 그러면은 진소저에 대한 원망이 표출돼야 되는데 안타까워하는 거지, 원망이 아니라. 원망 아니야. 3번, A는 청자에게 선택 가능한 여러 방안을 제시하여, 지금 선택 가능한 여러 방안은 없죠. 살리고 싶으면 시집 와라, 나머지 대안은 없다. 자, 그 다음에 B는 선택 가능성을 제한하여, 뭐 이건 선택의 문제가 아니죠. 그냥 한탄하는 거라니까. 청자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도 못합니다. 그 다음 A는 가정할 수 있는 상황을 들어 자신의 의중을 청자에게 전하고, 그랬던 것 같은데 확인하러 갑시다. 가정할 수 있는 상황, 만약에 형수가 살아서 옥문을 나서게 하고 싶다면 이렇게 전해라 라고 했으니까 가정할 수 있는 상황을 들어 의중을 청자에게 정하고 오케이. 그 다음 B는 비교할 만한 상황을 들어, 보시면 딸을 죽여서 아비를 구한다면 산 사람의 마음이 오죽하겠냐. 지금 내가 내 마음은 황금을 건 것에 비할 바가 아니로구나 라고 하면서 지금 비교하고 있죠. 정확하게 저 고사가 뭔지 정확히 잡히지는 않지만 아무튼 어떤 상황을 들어 비교하면서 자신의 의중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답은 4번. 5번, A, B 모두 이상적 가치, 둘 다 이상적 가치를 내세워서 결정을 청자가 따르도록 유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 104번 넘어가겠습니다. 자, 외적 증거 부정발문. 조선 후기에 들어 가문을 둘러싼 갈등과 정치적 대립이 서사화되는 양상이 두드러진다. 가문을 둘러싼 갈등, 정치적 대립. 자, 임금과 신하의 권력 관계가 역전된 정치적 구조에서 권세 있는 신하가 정치를 좌우하는 현실이 소설에 반영된다. 자, 그다음에 이러한 정치적 문제는 가문의 문제에 연결됩니다. 그래서 가족 구성원이 고난을 겪는 서사 구성으로 드러납니다. 이때 자신의 판단과 지략으로 해결책을 모색하는 적극적 인물들이 나타납니다. 이들은 사리 판별을 돕는 인물이나 주변 인물의 도움을 받기도 합니다. 자, 조력자의 도움도 있다는 얘기죠. 자, 1번부터 오낭중 캐릭터 잡으셔야 돼요. 가문 사이를 매개하는 걸 보니 이게 그냥 가서 전달만 하고, 아무튼 뭐 가문 사이에서 왔다 갔다 메시지를 전달하는 인물이니까 매개하는 걸 본인은 얘기할 수 있겠네요. 사리 판별을 하여 가족 구성원이 위기 상황을 극복하게 하는 모습을 알 수 있고, 일단 이 사람은 사리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위기 상황을 극복하게 하는 모습이 아니라 하수인의 역할만 하고 있어요. 조문화의 지시에 순응하는 캐릭터입니다. 자, 답은 1번이 되겠다. 진공이 옥에 갇히고 귀양 가게 되는 걸 보니까 권력을 가진 신하가 정치를 좌우하는 현실의 문제. 오케이. 그 다음에 진소저가 길을 떠나기까지의 과정을 보니 자신의 판단에 따라 지혜롭게 문제 상황을 해결하는 우리 예쁜이 아니라 그 현명한 여성 캐릭터, 적극적 인물의 면모. 4번, 조문화가 성사시키려 한 혼인 문제로 진공의 가족이 고난을 겪게 되는 과정을 보니까 정치적 문제, 가문의 문제, 진공의 가족의 고난 맞고요. 그
그 다음에 정치적 문제를 이제 권세 있는 신하가 한 가문에 탄압하는 거. 그럼 이 부분에서 요거 둘 다 연결된다고 확인할 수 있겠죠. 자, 윤모가 조문하에 가인과 시비에게 말을 전하고 진소자와 함께 남장을 하는 정황을 보니 주변 인물이 운섬도 그렇고요. 적극적으로 인물에게 도움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군. 자, 확인 다 가능하고 외적 증거에 근거해서 해석 가능한 내용들이었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105번 속담 문제네요. 속담 문제 하지만 뭐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문맥 고려할 때 기억 니은 디귿. 자, 나중에 보자는 사람 무섭지 않다가 뭔지 알죠? 그러니까 당장 화풀이 못하고 너 두고 보자. 두고 보자 부들부들 하는 사람 무서울 거 없다는 얘긴데, 보면 기억 오부인은 크게 노했다. 이건 그냥 대놓고 노했는데요. 자, 그래서 1번 얘기할 수 없고, 없는 자가 찬밥 더운 밥을 가리랴. 그러니까 뭐 어려운 형편에 이것저것 따질 수가 없다는 거죠. 이것저것 따질 수가 없다. 니은 보시면 선택권이 없다는 얘기죠. 니은 어느 겨를에 일신의 욕과 부욕을 논할 수 있겠습니까? 쉽게 나오네요. 답이 2번. 만사가 욕심대로라면 하늘에다 집도 짓겠다. 욕심대로 된다면 만사가 하늘에다 집도 짓겠지. 근데 마음대로 안 되지. 자, 디귿. 추호도 망설이는 기색이 없이. 자, 그리고 이 부분은요, 아버지를 위기에서 구하려는 의도지 자신의 욕심, 진소저의 욕심과는 관련이 없죠. 자, 그 다음 산이 높아야 옥이 난다. 자, 요거는 이제 훌륭한 인물에게서 훌륭한 자손이 나온다는 얘긴데, 리을 보시면 큰 은혜를 보답하려 하네. 부모님이 살려주신. 그리고 요 부분은 요 부분 아예 관련이 없죠. 요 부분은 이제 진소저가 억지로 거짓말을 하는 부분이고요. 큰 은혜에 보답할 생각도 없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훌륭한 인물의 훌륭한 자손과는 아예 맥락상 관련이 없다. 자, 빈대 잡으려고 초가삼간 태운다. 뭐냐면 손해를 크게 볼 걸 생각하지 않고 그냥 무턱대고 덤벼드는 태도를 얘기하는 건데, 미음 보시면 빈집만 황량할 뿐 다시는 인적을 찾아볼 수 없었다. 이건 그냥 텅 빈 상황이죠. 텅 비었다만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답이 될 건 2번입니다. 속담이랑 한자성어 문제는 뭐 안 나온다고 보장할 수는 없지만 최근에 나오는 경향을 보이고 있지는 않죠. 자, 요 정도 하고 지문 길이도 적당했고, 근데 초반부에 우리가 좀 시간이 걸렸던 이유는 인물관계를 좀 확실하게 잡아가야 하기 때문이었어요. 이 뒷부분은 조금 관계가 잡히면 빠르게 읽어낼 수 있는 부분이었죠. 네, 자, 혹시 뭐 문제나 선지, 그리고 내용에서 이해 안 된 부분들, 그리고 어휘풀이들 안 잡히신 부분들이 있다면은 다 확인 좀 해주시고 피드백 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